수장으로 유대인 그 한 명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 사람이 가자 지구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골드슈타인이라는 그 보고서인데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여론에서 그걸 다 인용하고 역시 근데 몇 년 후에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보고서는 잘못된 보고서라고 인정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아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아랍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보고서를 쓴 겁니다. 유엔에서 조사단, 유엔제. 그래서 뭐 서로 영향이 있겠죠. 미디어를 보고 그렇게 왜곡되고 이렇게 하니까 미디어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이스라엘의 입장을 옹호하는 기사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으면 기사가 팔리지도 않고 기사가 안 팔리고 클릭이 안 되면 광고도 안 들어오고 결국 안 씁니다. 또 하나는 많은 경우 팔레스타인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내용을 보도하면 가서 납치해서 감금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도 안 합니다. 진실을 보도하기 원치 않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되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살상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조작하면 돈도 벌고 명예도 벌고 사람도 인정받고 뭐든지 잘 되는데 왜 그걸 이 세상에서 안 하겠습니까? 결국 이 미디어는 철저히 세상 논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국 중심에 돈이 있고 그 돈과 이 사람들의 신체적인 위협을 가함으로 인해서 결국 철저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보도는 정말 이제는 진실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기사가 전부 다 조작이다,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이하게도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다 조작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조작 아니면 그걸 못 찍어요. 알두라 저 아이가 정말 이스라엘군의 집중포화에 죽었다면 막 거기에 전쟁터처럼 난리가 났다면 거기서 누가 그걸 찍고 있겠습니까? 사건이 난 다음에 가서 현장을 취재하지 누가 어떤 뉴스 기자가 사건이 날 줄 알고 사건이 나는 현장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몇 초 안에 나는 저 사건들. 그래서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사람들에게 이 반응하는 그런 기사들 가운데 이 분쟁에 대한 대부분 다 조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생하다. 사진이 생생하다. 사진이 막 벌어지는 현장의 모습이다. 대부분 다 조작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사건이 벌어졌다 막 뉴스 뭐 전화 뭐 요즘처럼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그 현장에 가보면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많죠. 불에 타면서 몇 시간 동안 탄다거나 아니면 사건이 벌어지는 어떤 잔해가 남아있다거나 이런 것이지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을 찍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 우리도 한국에 있는 좋은 기독교인들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악 영향을 주고 거짓에 자신의 진실을 내맡기는 겁니다. 나는 이걸 믿는다라고 하고 이것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갈 수도 없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도 없게 만드는 아주 문제가 지금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볼 때 되게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지만 또 한 이제 미디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정리하고 이제 좀 쉴 텐데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들을 그냥 막 전하고 나누고 보도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거 보면 사람들이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막 알리시는데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죠. 조금 몇 번만 클릭을 더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한다는 그 목적하에 자칫 거짓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은 반드시 들통납니다. 가장 지금 기억에 특별히 떠오르는데요. 한번 그 포크레인의 교수형을 당하는 그 이란의 기독교인에 대한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웃는다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실은 뭔지 아시죠, 대부분? 그 사람 판사를 암살하고 재판받는 그 도둑이에요. 네가 뉘우치냐라고 물었을 때 뉘우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을 조롱하는 장면. 근데 그 사건이 기독교인들의 인터넷에 뒤덮었어요. 지금도 가끔 올라와요. 우리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지지하는 기사들도 최근에 인터넷 기사들이 발달하면서 상당히 오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한번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차분히 보시고 한 템포만 늦추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진실인지 한 템포만 늦춰요. 몇 번만 요즘은 클릭해보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디어,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미디어, 저희가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저렇게 이스라엘 비난하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앞으로 80%, 90%, 100% 가까이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어두운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이 세계가 어두워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거짓을 우리가 파헤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조금만 보면 우스워요. 웃기지도 않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신발 신고 먹고 무섭지도 않잖아요. 코미디죠. 사단은 그런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영향 받지 마시고 아이고 가소롭다 이런 거 참, 근데 모르고 당하면 이게 큰 데미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내가 조금 주의 깊게 해야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한 8시 46분인데요 55분? 5분만 쉬겠습니다.